우리 제가 카톡에 올린 게 있는데요.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방금 4개를 올렸는데요. 위에 거부터 그냥 하나만 보면은 이거는 여러 번 몇 번 봤던 거고 뭐 처음 보는 분도 있는데, 밑에 가운데가 제로선이고 밑에가 노란색 계통은 로우 스킬, 그다음에 약간 정록색 계통은 미들 스킬, 그다음에 진한 녹색은 하이 스킬인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서유럽, 그 뭐 남유럽, 북유럽, 그다음에 이제 북미 이런 거 등등을 보여주는 건데, 일본 보여주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 또는 인도보다 잘 사는 나라들, 신흥공업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중숙련 노동자는 다 고용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걔네가 치고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임금이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고임금, 중임금, 저임금이 있다고 치면 어느 선진국에선 300만원 주고 노동자가 만들던 일을 중국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200만원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의 공동화를 정부 정책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쪽이 헐값으로 뭘 만들기 때문에 제조업이 공동화된다는 거죠. 선진국의 제조업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데, 그런데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로우 스킬에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하이 스킬에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 하이 스킬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냐면 시장이 2배로 커졌거든요. 중국 시장도 생겼고 인도 시장도 생겼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시장도 생겨가지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하이 스킬이 더 커진 거죠. 선진국의 일자리는. 그리고 뭐 이거는 나라마다 다른 거죠. 어떤 나라는 이제 그거는. 그리고 또 유럽의 하이 스킬은, 유럽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발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저부가 가치 서비스업인데, 흔히 말하는 G7 국가들, 뭐 미국, 뭐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특징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봐야 될 표 중에 하나이고, 이건 이제 95년과 2015년을 비교한 표고, 그래서 중임금 노동자와 중숙련은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이걸 코끼리 곡선으로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냐 차이인 것치는 같은 현상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는 거.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음 페이지는 그냥 밑에 4번째 그림부터 다시 볼게요. 쿠즈네츠 곡선인데요. 여기서는 쿠즈네츠 곡선이 X축이 경제성장이고 Y축이 불평등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그냥 이 포물선 곡선이랑 같은 말이죠. 역유자 곡선과 포물선 곡선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데,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뭐 도시가 만약에 농촌이 총 예를 들어 100개가 있는 농촌이 있었다. 근데 그게 뭐 12월 30일까지는 전부 다 농촌이다가 1월 1일부터는 전부 다 갑자기 도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먼저 도시화가 되는 거고 어딘가 먼저 산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개의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5개가 산업화가 됐다. 울산, 마산, 창원 같은 데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불평등이 커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시화된다는 말과 산업화된다는 말과 불평등이 커진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뒤에 요 다음 표에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낙후한 사회에서 다 같이 A, B, C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셋 다 100원, 100원, 100원씩 벌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000원, 500원, 200원을 벌게 됐다. 어떤 사람은 A는 1000원을 벌게 되고 B는 500원을 벌게 되고 C는 200원을 벌게 됐다. 그러면 다 소득은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불평등은 다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제 최병천식 표현인데, 그런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이다.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소득이 올라가는 그 롤즈, 그 정의론의 저자였던 롤즈의 표현에 의하면 최소 수혜자의 처우가 좋아지는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이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론 이건 총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쿠즈네츠 곡선의 전반부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건데, 이거는 좋은 불평등이다 표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구현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이걸 목적의식적으로 구현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등소평이었어요. 그래서 인명무게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지시를 보면 선부론이죠. 먼저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박정희 버전은 그게 뭐냐면 먼저 중화공업을 개발하라. 그게 이제 대기업 집중 육성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한 거와 등소평이 한 거와 이 쿠즈네츠 곡선 전반부 곡선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들이다. 근데 다만 쿠즈네츠 곡선의 일정 단계가 지나면 그 중간 이상인 단계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다시 불평등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성장과 불평등이 같이 가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화학공업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중간재 산업이 발달해야 돼요. 중간재 산업, 자본재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기업과 연동된 중소기업이 점점점 발달하게 돼요. 그게 한국 경제사에서는 1978년부터 그러니까 박정희가 1913년 중화학공업을 한 다음에 1973년부터 78년까지는 불평등이 확대되다가 78년부터 95년까지 불평등이 다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서 다시 이제 중소기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대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그래서 78년 한국으로 치면 78년부터 95년까지 불평등의 이 줄어드는 기간이고 그때는 정말 경제 성장과 불평등 축소가 동시에 벌어진 그게 한국 경제사로는 아까 말한 78년부터 95년이고 세계 경제사로 치면 그게 포드주의의 시대예요. 뭐 시점으로 치면 약 1940년부터 40년경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발발 때부터 봐야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자본이란 자본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약 1941년부터 197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경제 성장과 불평등이 줄어드는 게 같이 벌어지는 거죠. 그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거는 쿠즈네츠 곡선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게 대충 그런 거고 한국도 그랬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국 모델로 보면은 이제 쭉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되면서 불평등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경제 성장이 되면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그러면 쿠즈네츠 파동은 왜 생기냐? 이 국민국가 단위에선 방금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다 되었던 게 아니라 유럽연합의 국가들과 뭐 미국,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또는 뭐 아시아 일부 국가, 그 동아시아 4마리용과 일본 같은 나라만 자본주의화가 됐던 거지. 중국, 인도, 소련, 동유럽은 다 자본주의화가 안 됐던 거기 때문에 약 20억 인구가 나중에 산업화에 뛰어들 때 걔네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자본주의 국가들끼리의 쿠즈네츠 곡선 덩어리가 하나 있었던 건데 별도로 별도의 쿠즈네츠 곡선이 한번 다 들어온 거죠. 시간차 쿠즈네츠가 생긴 거죠. 시간차.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파동 형태를 가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국가 및 시간이 비슷했던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했던 나라에는 같은 비슷한 속도로 갔었는데 물론 유럽에서도 그리스 같은 나라는 나중에 산업화가 돼요. 실제로는 2차 세계전 전후에 가지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산업화가 먼저 되고 이제 유럽에서 나중에 이제 한 박자 있다가 산업화가 되는 그게 이제 2차 세계전 이후에 걔네가 잘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에 잘 나가는 나라의 외부 효과를 얻는 경우죠. 그런 경우도. 그러면 아까 전에 지금 쿠즈네츠 곡선을 다시 앞으로 돌리면 제가 올린 4개 지금 단톡방에 올린 4개 중에서 불평등과 경제 성장을 경우의 수로 나눴는데 이건 이제 아까 전에 말 악성 요인과 양성 요인이라는 걸 제가 약간 응용한 방식이에요. 제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4가지 경우의 수를 말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그러니까 소득 감소, 소득 증가 또는 경제 성장 후퇴, 경제 성장 증가 또는 불평등 감소, 불평등 증가 이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면 실은 소득이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이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서 불평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 이 4분명 경우의 수로 나눌 수가 있고 논리적으로 그러면 예컨대 소득이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감소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사회주의가 그랬어요. 그냥 다 개판되는 거죠. 전쟁국 이런 대표적인 경우죠. 그냥 뭐 상층은 다 박살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가난해지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정책적 요인이든 소득이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는 경우인데 소련 붕괴 직후에 잠깐 이랬었어요. 소련 붕괴 직후에 잠깐 나라는 점점 개판이 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애들이 이제 가져가는. 근데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 여기서는 제가 이제 C라고 표현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가 이게 쿠즈네츠 곡선의 전반부 그리고 이게 박정희 시대였어요. 바로 박정희 시대 중에서도 중화공업 이후의 후반부 박정희 후반부가 그런 거고 등소평의 선불원이 이런 식이고 대부분의 이 농업 경제에서 자본주의 산업 경제로 등장하던 초창기는 다 이 방식인 거죠. 이 C 알파벳 C 경우의 수 C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D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경제 성장과 불평등 감소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기간인 건데 그게 포드주의 전성기, 복지국가 전성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정희 전성기 이런 등등이다. 그리고 이거를 다음 표를 이제 넘어가시면 표 2라고 되어 있는 게
방금 말한 거를 제가 이제 역사적 사례와 같이 해서 제가 정리해봤던 건데 이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한 악성 요인과 양성 요인을 변형해서 표현한 거예요, 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이제 소득도 박살내고 불평등도 축소하는. 그래서 불평등 자체를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가치인 건 사실인데 마치 왜냐면 불평등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보면서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이게 플러스를 미치는지 마이너스를 미치는지 또는 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미치더라도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마치 하나만 생각해 버리면 또라이 집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진보 또라이가 됐든 보수 또라이가 됐든. 그래서 공산주의, 소련, 북한, 로마 제국 몰락기, 전쟁, 흑사병이 다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소련 공산주의 그리고 그러면 이제 C에 해당하는 건 산업화 초기 등소평의 선불원, 신흥공업국, 그다음에 대표적인 건 박정희의 후반부 경우고, 그다음에 복지국가 전성기 포도주의, 한국의 발전국가 이게 아까 말한 박정희 후반기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쿠즈네츠 곡선, 그다음 브랑코 밀라노비치에서의 아까 전에 뭐 아무개 말처럼 이 표 2-1에 있는 86페이지가 저는 되게 어떤 인사이트를 준 거고 그 인사이트를 제가 정리한 게 방금 이건데 그러면 교훈은 두 가지인 거죠. 글로벌 불평등이 아까 전에 우리 중임금 노동자와 중수능 노동자의 파괴처럼 이게 무슨 재벌이 개새끼거나 무슨 뭐 신자유주의가 개새끼거나 등등등등 그래서 불평이 커진 게 아니라 거대한 어떤 메가 트렌드로서의 세계화의 국민국가가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중임금 노동자와 중숙련 노동자와 그다음에 중숙련 기업들과 어떤 그 중지수를 가졌던 기업들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의 부상을 통해서 다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누군가가 개새끼였던 게 아니라 그게 뭐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뭐 등등등이 아니라 이게 마치 왜 진화론처럼 거대한 환경 변화,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면서 뭐 이렇게 뭐 낙엽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는 것처럼 그런 환경 변화를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폐는 없다. 이런 걸 하나 인식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경제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를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책을 필 때 좀 등등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우리 종섭 씨가 잘 정리해 줬는데 이 브랑코 밀라노비치 표현인데 TOP 이제 테크놀로지, 오픈니스, 개방, 그러니까 기술 개방, 그다음에 이제 팔러시 정책. 그래서 이제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분석에 의하면 TOP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 TOP이다. 근데 이제 다만 T도 거대한 거고 여기에는 이제 잠깐 언급한 거는 경제 서비스화 자체도 불평등 확대 요인인 거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워낙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실은 글로벌 제조업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서비스업은 불평등 완화 요인으로 작동할 걸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ICT 같은 거 발달하면 실은 이게 그러니까 중기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워낙 거대하고 현대차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우리나라 판교 같은 ICT나 스타트업이 아무리 잘 나가봤자 기껏해야 왜 1조 원이 그러니까 유니콘의 정의잖아요. 10억 달러가 유니콘의 정의인데 우리나라 유니콘이 뭐 6개인가 7개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뭐 100개 정도 나와도 실은 100개 정도 나와도 불평등이 조금 축소되는 거죠. 뭐 와이파이? 유니콘 기업 100개. 그 2호 공약이 유니콘 기업. 전 세계적으로 그게 지금 100개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규모를 한 3배 정도 만들겠다는 그건 마치 뭐 아무튼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되는 선거 시즌이긴 한데 아무튼 네.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뭐 그때 좀 그런 게 제가 생각이 전반부에 어떤 우리가 이제 두고두고 남길 수 있는 엑기스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이제 제가 최근 우리 신성장합화 한 이후로 또 그렇고 이제 별도로 제가 본 책들이 이것저것 본 책들이 뭐 비교적 있는데 가장 저한테 인사이트를 많이 줬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이거였고 그다음에 그레이트 컨버전스였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본 이 책은 정말 감탄의 도가니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병유 교수님이라는 쓰신 다중격차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매우 인사이트 있는 책이었고 그거는 인사이트가 있다보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놔가지고 다방면으로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 다음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다음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주면 지금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가 설날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휴강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거 3장, 4장, 5장을 할 예정이에요. 끝까지. 근데 3장, 4장, 5장에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빌 렌트라고 불리는 시민권 지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약간 있긴 하지만 지금 유럽은 지금 난민 문제도 지금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유럽에는 지금 유럽연합이 총 28개국인데 28개국 중에서 3인당, 사회당, 노동당 누가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 뭐 5나라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난민 문제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물론 이주 노동자 문제가 우리나라도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데 유럽 정치라든가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거에는 이 어떤 그 난민 문제나 이주민 문제나 이 시민권 지대 문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는 이거 후반부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그게 2월 3일이 돼요. 그 2월 3일인데 2월 17일 날은 그러니까 이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출판 관련 상을 다 휩쓸 책이 이 책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사회과학 분야 책들은 그냥 제가 보기엔 거의 어지간한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이 책을 다 추천할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 또라이 아닌 이상 그 책을 잘 안 읽는 출판 그 진단하는 새끼가 아닌 이상 다 이 책을 추천할 거로 거의 만장일치로 이 책을 다 추천할 건데 그래서 이 조기동을 우리가 불러서 데리고 올 예정이고 아직 이게 저 평가주일 때 랭큼 잡은 거야. 아니 그렇기도 하고 어차피 그 친구는 혼밥을 주로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한 친구고 아무튼 근데 그러면 2월 10날 아무튼 섭외가 됐는데 그냥 그거는 그대로 가는데 2월 3일 날이 우리 스터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2월 3일 날은 이게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감탄의 도가니탕인데 그 4장까지를 스터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분의 1은 그러니까 저자를 부르기 전 이제 한 전반부는 저자를 부르기 전에 한번 좀 이렇게 읽고 오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책을 보면 이 책이랑 두께가 달라요. 이 책이 이게 일반적인 판형이잖아요. 책 판형이잖아요. 이건 더 얇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작아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출판사들은 원래 책이 볼륨감이 있어야지 팔린다 하더라고요. 너무 얇게 하면 책이 실은 없어 보인다 안 팔린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이 책은 정말 다이제스트 군말이 거의 없는 책인데 이 밀라노비치마도 군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졸린 이유는 군더더기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책 두께가 안 나와서 그래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꼭 하고 싶은 얘기만 요점 정리 형태로 글을 쓰면 책 두께가 너무 얇아지니까 책들 중에는 대부분의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에요. 핵심 아이디어 있으면 그게 한 20%고 80%는 그냥 막 억지로 늘리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쓸데서 없이 표를 늘리는 건데 이 책은 그런 게 정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로만 만들어진 책이에요. 지방은 전혀 없는. 네? 아직 돈 받은 거 같아. 이제 조기동 아니 이제 씨한테 아니, 이게 출판사에서 돈 받았나? 성과급제해가지고 후불제 성과급제여가지고 그러니까 2월 3일은 2월 3일은 이걸 한 번 더 하고 후반부를 하는 거고 2월 10일은 이거에 저거의 전반부 8장까지 있으니까 4장까지 하는 거예요. 전반부. 그래서 발제는 제가 다시 이제 부탁을 하고 그리고 2월 17일은 저자 강연 그 다음에 24일이겠죠? 24일 날은 이거 후반부 이렇게 이 책이 되는 후반부. 겁니다. 그래서 2월은 저 책으로 한 달간 간다는 거. 이 책은 뭐 아무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다채롭게 해서 그 우리 뭐 비혼 출산 문제 뭐 세대간 문제 20대 30대 그다음에 86세대 등등을 뭐 엄청나게 세대간의 종합 교과서 뭐. 네, 그래서 아마 이 어떤 사회과학과 경제학과 데이터와 이슈를 종합하는 걸 제가 보기엔 두고두고 모범으로 아마 전설로 회자될 책인데 그리고 그래서 이 좀 읽어봅시다. 연애도 결혼도 안 하면서 거의 덕후지를 혼밥하면서 5년 동안 이 데이터만 아무튼간에 부지런히 하는 이제 저는 이분이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뭐 저 이제 청와대에서 초대해갖고 개인적으로 비공개 뭐 특강을 매우 좋아하기도 했는데. 하고 이제 아는 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이제 재밌더라고요.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공력을 많이 들인 한 사람의 상당히 몇 년간이
공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인데 또 하나의 청년 농계. 네. 30대죠 이분이 나이가. 네. 저기도 아니지. 90년대 후반 학번 정도 되니까 대충 딱 이제 40 됐을래나? 어쨌든 젊은 분이에요. 상대적으로. 은범기 기자님보다 살짝 어린 정도 아마. 네, 그러니까 젊은 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 꼭 읽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이후에 뭔가 글 쓰실 분들은 사회과학적인 글쓰기를 한 분은 배워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쓰는 글이 있구나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큰일 날 판. 이제 그래서 17일날 강의는 제 생각에는 저는 어쩌면 장부승 교수님 기록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고 많이 온 사람이 누구였죠? 장부승 교수. 장부승 교수 때죠. 아니 그 이후에 또 누구였죠? 홍춘욱 박사였나요? 그때도 많이 근데 장부승 교수가 제일 많이 왔어요. 네. 홍춘욱 박사 먼저였었나요? 네, 그게 먼저였죠. 홍춘욱 박사 기록을 장부승 교수가 깬 거였죠. 그렇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면 이제 아. 그거에 버금가는. 그럼 장소를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장소 바꿔. 아니 지금 여기로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보를 그 권 기자님 이거 아니 저는 이제 뭐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건데 기동이.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중이라고 이렇게 인간들하고 교류를 안 해가지고. 지금 휴직 중인 거죠? 저요? 아니 그 귀동이요? 네. 귀동 씨요? 아니요. 조기동 씨는 회사 잘 다니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좀 저는 이제 아무튼 해서 되게 좋은 근데 약간 쎄삭하셨고 제가